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남명조식 선생의 신명사도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들이 이룩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해 태어난 남명선생과 태계선생을 평가할 때 재물과 배설과 주자성리학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문묘 배양 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태계선생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어학자로서 학문적 성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면서도 안분하면서 오히려 임금만이 아닌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백성이 있는 나라에 충성하며 주자 성리학만이 아니라 여러 선현들의 학문적 성과를 섭렵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신명사도라는 마음의 그림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려낸 남명선생을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남명선생의 신명사도를 보기 전까지는 말의 구조를 섬세하게 그려낸 구조주의 언어학자 쇼실의 학문적 성과에 심취하였습니다. 언어 구조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구조주의 언어학자 허웅 선생께 나아가 배웠고 또 매우 존경하였습니다. 남명선생의 신명사도와 신명사명 그리고 신명사명의 주석들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쇼실의 언어 구조를 보고 놀랐던 이상으로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명사도에 나타난 마음의 구조가 쇼실의 언어 구조와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쇼실의 언어 구조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마음의 필터를 성취라는 이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또 이것이 쇼실어보다 350여 년 전에 이미 그려졌다는 점, 그리고 이 심성구조의 그림이 동서양을 통틀어 인류 최초로 그려졌다는 점은 큰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중심에 사람의 마음을 두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시작도 그러하였고 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 바뀌면서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많은 논리적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의 구조와 수양론까지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간단한 명어로 심성구조를 말하고 명의 주석으로 수양론까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한 분이 우리 동양의 한국의 남명선생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자랑이었습니다. 혼자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신명사도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쇼실의 언어 구조와 남명선생의 심성구조를 빗대어가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 2-1은 쇼실어가 보인 말의 순환 과정입니다. 말하리가 말을 하기 위해 개념을 떠올리면 동시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소용되는 언어 기호의 표상, 즉 청각 영상과 연합합니다. 예를 들어 소를 말한다고 할 때 소의 개념과 함께 곧바로 머릿속에 소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 소의 영상은 지금까지 말하리가 경험한 소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소의 개념과 청각 영상의 연합, 이것을 쇼실어는 랑거라 하였습니다. 머릿속 말입니다. 이 랑거가 화면에 보이는 신명사도에서는 총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실현되어 나타난 마음속 마음입니다. 랑거도 마음속에서 실현된 현상이고 총재도 마음속에서 실현된 현상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랑그가 드르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리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하기 합니다. 그 전에 언어 필터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 3이 언어 필터의 작용을 보인 것인데 1차로 문법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걸러냅니다. 그리고 2차로 언어 사회학적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걸러냅니다. 이 필터의 작용은 짧은 월의 경우는 거의 언어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어 직관은 같은 언어 공동체, 즉 한국 토박이는 한국말에 대하여, 미국 토박이는 영어에 대하여 그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언어 직관이라 합니다. 마디, 절이 결합된 긴 월 문장의 경우나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언어 직관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언어 필터의 작용에 대해서는 쇼실의 경우도 미처 언급하지 못한 것으로 언어학에 있어서도 근래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 언어 필터를 신명사도에서는 성추라는 이름의 마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 말의 출납을 막습니다. 충신수사한 것과 선하고 치지하여 이치에 맞는 것은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충신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수사는 바른 말, 고운 말, 즉 순화된 말을 말합니다. 성추가 이런 말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말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댓글을 써서 상대에게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 댓글이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여럿 보았습니다. 사람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물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고 어버이인 경우의 사람이라면 하늘이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도록 한 그 사람에게 죽음보다도 더한 벌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남명 선생이 설정한 성추의 마음이 잘 작동되어 자신에게도 또 이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생각입니다. 이렇듯 남명 선생이 신명사도에서 보인 성추의 설정은 매우 탁월한 설정이며 견해입니다. 성추를 지나면, 즉 말하기 하면 화면의 표 2-1에서 보듯이 소리는 점선으로 표시된 공기중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신명사도에서는 사물이라 써두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사물의 세계란 뜻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을 화면 표 2-1에서 보면 쇼시르는 빠롤이라 하였습니다. 빠롤은 말하기와 공기 중에 나와 듣기로 가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신명사도에서 보면 입 밖으로 나온, 즉 사물의 세계에 있는 마음, 백규와 대사구입니다. 화면의 신명사도에서 보듯이 백규 옆에는 치찰이라 쓰여 있고 대사구 옆에는 극치라 쓰여 있습니다. 사물의 세계에 있는 마음인 백규는 치찰하고 대사구는 극치한다는 말입니다. 치찰은 바깥 사물을 성찰한다는 뜻이고 극치는 싸워 이긴다는 뜻입니다. 백규는 경으로 성찰하고 그 결과 사념, 사욕이 일어나면 대사구가 의에 따라 결단하여 싸워 이겨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의다 하고 말하기 힘듭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 의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중근 선생이 히토 히로부미를 죽인 행위나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을 죽인 행위는 의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는 평소에 사물을 살펴 이치에 맞는 깨달음을 얻어 그 알미 지극해지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지라고 합니다. 지가 반드시 있어야 의에 따른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선생의 글 곳곳에 경물치지를 통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화면에 보이는 신명사명에서 밖에서 백규가 살핀다 하면서 주석에는 화면에 보듯이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명덕을 밝히는 첫 번째 공부이다. 총체이다 라고 써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규가 하는 사물의 성찰, 즉 치찰은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사물을 제재함에 있어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사념, 사욕을 살피는 일은 백규가 맡고, 이것이 만약 일어난다면 싸워 이겨야 할 터인데 싸워 이기는 일을 극치라 하고 극치를 맡은 이가 대사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앞에서 살핀 쇼실의 언어구조와 선생의 신명사도에서 밝힌 마음의 구조를 서로 빗대어 본 것입니다. 이를 하나의 표로서 보인 것이 화면에 보이는 표 4입니다. 표 4에서 보면 언어학에서 저장된 말로 이루어진 마음은 신명사도에서는 신명사라 하고, 언어학에서 랑고와 바롤의 총체적 언어활동을 랑가주라 하는 데 비하여 신명사도에서는 이를 태일군이라 합니다. 언어학에서 개념과 청각 영상의 연합에서 나타나는 랑거는 신명사도에서는 총재라 하고, 말하기와 듣기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바롤은 신명사도에서는 백규와 대사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 4에서 보면 신명사도에서 표현된 구간의 성추는 언어학에서는 말하기 직전의 언어 필터라 할 수 있는데 쇼실의 언어학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표 4에서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 4에서 일의 총재를 2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려 두었습니다. 이것은 언어 구조에 있어 2번 쪽 들의 청각 영상과 개념이 심성 구조에 있어서는 마음이 성곽간에서 나와 사물의 세계에서 적과 싸워 성리의 깃발을 세우고 다시 성곽 안으로 들어가 성리를 임금께 보고하니 요순의 세월이로다 하기 때문입니다. 나올 때 역순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신명사도에는 수양론의 낱말들이 있습니다. 경, 왕도, 천덕, 성성, 수사, 충신, 치찰, 극치, 귀, 몽, 대장기, 심기, 일, 월 등인데, 이러한 것들을 언어학적 입장에서 보면 언어순화 과정이 될 터인데, 표 4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현대 언어학에서의 언어구조와 신명사도에서의 심성구조를 화면의 표 4를 통해서 보면 큰 줄기에 있어서 그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명사도에서의 수양론의 부분이 언어학에 있어서는 언어순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언어학에서 이 부분을 연구를 통하여 더 보충해야 될 부분으로 남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현대 언어학에서의 언어 구조가 1915년 쇼시러에서 비롯되어 정리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신명사도에 나타난 남명선생의 심성구조나 수양론은 그 세밀함에 있어서나 논리적인 면에 있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방장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 걸려섬직한 선생의 그 고상한 마음을 쫓아 끝없이 달려가야 되겠다는 각오만 새롭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생의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두류작 두류산에서 고회천척 괴진한 고상한 마음 천자라 걸기 어려우니 방장간두 상상간 방장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나 걸어볼까. 옥국 삼생 수유적 옥국간에는 모름지기 3세의 문적이 있나니 타년 맹자야 신간 다른 날 내 이름자를 직접 볼 수 있겠지. 이로써 남명선생의 신명사도와 언어 구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에 있는 남명 언어의 텍스트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사도는 사장의 명 텍스트 분석을 강의할 때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